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환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부활 기반 조성, 새로운 자본주의 도입, 히로시마 지칠 정상회의 성공 개최,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한일 관계 정상화 등 괄목할 만한 외치와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2년을 넘은 시점에서 의외의 사건들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베 총리의 사망으로 표면화된 통일교의 자민당 후원 문제로 기시다 총리는 22년 8월 강요 7명을 경질했고 아직도 기시다 총리 자신이 통일교 간부와의 회동사진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화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진행한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 구축이 잇따른 행정오류로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계속하여 그 책임이 기시다 정권 무능으로 호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정치자금 헌금의 비자금 유용이 발견되어 아베파의 핵심 간부 6명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나 이치로 농림수사상,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이 12월 중순 교체되었습니다. 관련 비자금 조성 문제는 일본 검찰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그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이런 국내 문제로 인해 집권 초기 60%대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기시다 정권이 당장이라도 붕괴될 것 같습니다. 언제 차기 총리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이지요. 일본은 내각 총리가 롱런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단명 내각이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21세기 이후 일본 총리는 10명이었습니다. 이 중 아베 신조,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2년 미만이지요. 모리 요시로, 후쿠다 야스오, 아소타로, 하토하미야 유키오, 간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스가 요시히데 등 모두 당대 가장 유능하고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의원 내각제와 불신임이라는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언제든지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내각 총리가 단명하는 구조이지요. 기시다 총리도 2021년 10월에 취임했으니 2년이 넘었고 일본 내각 총리 평균 재임 기간을 넘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모처럼의 한일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시다 정권의 붕괴는 예상하고 싶지 않은 구도이지.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붕괴가 가져오는 일본의 국내 및 대외 관계, 특히 한일 관계 등을 가정해 보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첫째, 일본 정계의 우익민족주의 복원 가능성입니다. 아베 정권의 9년 재임 기간과 아베 총리의 분신인 스가 총리의 2년은 일본 정계가 우익민족주의를 숙성시킨 기간이었습니다. 강력한 우익 성향의 연구단체에 소속하고 있던 아베 총리와 스가 총리는 재임 기간 중 대부분의 강요를 같은 성향으로 채웠고 일본의 정치 풍토를 편향시켜 새로운 정치 신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중도 성향으로 일본 정치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나름대로의 균형 정치를 펼쳤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붕괴될 경우 다시 우익민족주의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우려됩니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비자금 스캔들로 12월 중순 경질된 아베파 핵심 인물 6명과 고노타로 디지털 담당 장관,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경제안전보장 담당상 등이지요. 대부분 강한 우익 성향의 인물들입니다. 이번의 비자금 스캔들은 아베파의 조직적이고 체질적인 문제로서 우익 성향이 강한 아베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중도 성향의 기시다 정권이 이득을 보는 정계구도도 아닙니다. 아베파가 일시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 기시다 총리의 퇴진은 어떤 형태로든 제2의 우익민족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일 관계의 미래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의 후임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 중에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보상 문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양국 정상이 9년 동안 한 차례밖에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습니다. 과거 셔틀 외교로 1년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정상회담을 가졌던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취임하고 1년에 7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양국은 과거의 우호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일본 정계의 우익민족주의 복원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한국 국내의 일반적 정서는 아직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해 뿌리 깊은 앙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의 중도 성향은 이 같은 한국인의 내재적 불만을 봉합한 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한일 관계를 투트랙으로 유도하고자 하여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권과 기시다의 중도 성향 정권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 한미일 군사협력 등 많은 국제 문제에서도 공감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향후 2, 3년은 이 같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이 붕괴되고 차기 내각이 다시 과거의 정치 성향으로 회귀한다면 한국 내에 지금까지 어렵게 형성해온 한일 우호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 문제에서의 한일 공동보조의 균열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기시다 정상은 양국 문제는 투트랙으로 처리하면서 독도, 과거사 문제 등은 차분하고 신중하며 냉정하게 접근하는 방법과 미래지향적인 안보 외교, 경제 문화 교류 문제는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요. 특히 이웃나라인 관계로 수많은 국제현안에서 양국이 얽혀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 문제는 상호 국익을 우선하여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과거의 불신을 청산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진전시켜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모임이지요. 한미일 정상은 3국의 파트너십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연대를 다짐했는데 이는 실제 한일 정상 간의 깊은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 문제에서의 공동보조가 차기 정권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4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선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9월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각 불신임과 이에 따른 중의원 해산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너무 낮은 지지율로는 자민당이 중의원 과반수를 밑돌 가능성도 있어 중의원 해산 카드도 쉽지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여 중의원 과반수 이상 획득 전망이 되면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여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여세를 몰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도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경우 중의원 해산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악화되는 여론에 편승하여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이 세력을 정비하여 중의원 해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이지요. 자민당이 아직도 다른 야당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 야당의 요구가 당장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현 정권이 책임지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일본 정치의 전통이었습니다. 일본 정국은 당분간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자민당의 헌금장부 부정 기재 문제는 아베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민당 내 다른 파벌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12월 13일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지요. 동 문제가 어디로 확대되어도 기시다 정권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무난히 연말을 넘기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어져 롱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우리로서는 녹록지 않은 일본 정국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차기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어도
이에 대비하는 우리만의 대비책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